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 민주당의 반 이재명 척의 그 움직임이 상당히 빨라지고 있는데 한 세 가지 정도 소개를 하면, 첫째는 이제 그 김경수가 이제 그 기구 앞두고 있는데, 이번에 그 한길 리서치 여론조사에서 이제 김경수가 처음으로 그 조국을 앞질렀다. 그러니까 김경수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재명의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는 거죠. 원래 예상된 결과입니다. 제가 조국이하고 이제 김경수는 뭐 같은 편으로 봐야 돼요. 다만 이제 제가 이어달리기 할 때, 개조할 때 바톤 터치한다 했잖아요. 조국이가 이제 구속이 되면 그 지지층은 김경수한테 온다. 제가 분석했잖아요. 벌써 이제 그 조국층에서 김경수 쪽으로 조금씩 옮겨오니까 김경수가 조국의 지지율을 앞섰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대항마로 우뚝 서고 있다. 이 문제예요.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단독 뉴스들 보면 김부겸이가 출마를 앞두고 있다. 김부겸이가 이제 그 정치 재개를 앞두고 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이제 그 반 이재명 척은 이게 어떤 전략이냐. 반 이재명 척의 그 대전략은요, 문재인이가 짜는 거죠. 문재인. 그래서 이제 그 경상도는 이제 그 김경수하고 조국이가 책임지고, 그 다음에 수도권은 김부겸이가 책임지고, 김동연이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전라도는 박지원이가 책임진다. 박지원. 이낙연이 안 된다. 제가 이렇게 어제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딱 그 방송 끝나니까 이제 그 김부겸이가 움직인다. 재개한다. 이게 오늘 딱 떴네요. 김부겸이가 상당히 그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오늘 활동 재개 준비했다. 이런 단독 기사가 나오고요. 요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홍익표라고 원내대표 있죠? 서초구에. 홍익표. 이자도 이제 그 본격 움직인다. 이자는 이게 누구하고 친할까요? 가장 친한 사람은 임종석입니다. 임종석이가 성동구의 국회의원 자리를 홍익표한테 물려준 거죠. 그때 임종석, 홍익표하고 선거 붙었던 우리 국민의힘 계열에 붙었던 우리 김동성 변호사가요. 저하고 이제 동기인데, 제 결혼식 할 때 제 사회를 본 친구입니다. 제 결혼식 할 때 사회 본 친구가 김동성인데, 김동성이가 이제 임종석이하고 붙어서 하면 이겼죠. 김동석이가 뺏짓한 적이 있어요. 임종석이 한다면 이겼어요. 그 다음에 임종석이가 물러나고 홍익표가 왔거든요. 홍익표한테는 아깝게 졌어요. 김동성 변호사가. 그러니까 홍익표는 임종석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홍익표가 지금 서울시장도 올라가거든요. 서울시장. 근데 이재명이가 절대 홍익표를 서울시장 주지는 않죠. 이재명 측에도 서울시장 나오겠다는 사람 줄 서 있는데 홍익표한테 안 주죠. 그러니까 이제 홍익표도 임종석과 손잡고 반 이재명이라고 보면 돼요. 반 이재명. 또 이게 그 우상호도 있거든요. 우상호는 잘하면 이게 강원도지사로 간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서울시장은 좀 어렵다. 판단하니까 차라리 고향 강원도로 가자. 강원도지사. 이광재가 분당으로 와 있으니까. 이런 데 그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런 데 반 이재명 측의 움직임들이 어떻게 되는가.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한길 리서치 대권 조사를 이제 이거 했는데, 역시 이제 그 야당에서 이제 이재명이가 압도적입니다. 아직은 이재명이가 이제 그 43%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85%는 아니잖아요. 결국 이제 이재명이가 야당 측에서 조사해도 뭐 저는 40% 30%대가 이게 맞다고 봐요. 그 전당대회는 이제 그 개딸들만 투표율이 20%대 낮으니까 85% 대표가 연임됐지만, 실질적으로 이재명 지지율은 30~40%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재명이가 1위는 맞고요. 그 다음에 그 2등이, 김동연이가 좀 치고 올랐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7.7%, 7.7%로 2등이고, 그 다음에 3등이 바로 김경수다. 3등이 김경수가 6%, 6%. 그 다음에 그 4등이 조국이가 5.8, 5.8. 그 다음에 김부겸이도 5등 치고 왔잖아. 5.5. 그러니까 이제 나올 사람이 다 나온 거예요. 정리해보면 1위 이재명이 43 있고요. 그 다음에 전 반 이재명이죠. 다 끌어모으면 있게 됩니다. 2등이 김동연 7.7. 그 다음에 김경수 6.0. 그 다음에 조국이가 5.8. 그 다음에 김부겸이가 5.5. 전부 이게 5, 6%, 4명 다 합치면 이게 20몇 프로 되잖아요. 아직은 좀 적지만 이제 시작이니까 얼마든지 또 이재명이는
사법 리스크가 있으니까 해볼 만한 이런 데 구도가 나왔다. 앞으로 조국이 지지층이 김경수로 옮겨오면 이제 그 싸움이 된다 말이죠. 요걸 첫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김부겸의 정치 재개 문제, 김부겸. 이거는 이제 그 김부겸의 그 측근들이 다 그럽니다. 실제 이제 그 활동을요, 김부겸이가 이제 그 양평에 있죠. 근데 이번에 그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이제 그 총선 때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조금 활동하고 다시 이제 그 또 다시 이제 그 시골에 그 양평에 집거했다가 지금은 이제 그 최근에 반 이재명 측이 뭐 제가 뭐 만든다 했습니까? 반 이재명 측에서 초심을 일신 우일신하자. 처음 초심을 계속 새롭게 하자. 초일회. 초심을 일신 우일신한다. 초일에 15명. 박강훈, 박용진, 윤영찬, 강병원 또는 이제 이런 사람들 쭉 만드는 초일에. 그 다음에 민주주의 4.0이라고 있잖아. 전해철이나 홍영표. 이런 게 우후죽순처럼 솟아나니까 이제 김부겸이도 본격적인 활동 재개를 하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나옵니다.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간다. 향후에 방송 인터뷰와 강연 중심으로 활동을 넓힌다. 그러면서 그 사무실도 새로 알아보고 있다. 김부겸이가. 원래 여의도에 있던 생활정치연구소 이 사무실을 빼고 난 뒤에 사무실이 없었는데 새로 이제 그 사무실까지 알아보고 있다. 앞으로 이제 그 김부겸이도 반 이재명 측에서 이제 그 상당히 중요한 역할, 여차하게 본인도 대권 뛸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아니고 이제 그 얼마든지 역할 분담이 되니까 김경수하고 손잡고 김동연하고 얼마든지 역할 분담이 되니까 활동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 홍익표는 이제 조금 전에 말했지만 임종석 사람으로 이제 그 지금 서초구에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 기자들이 취재를 해봤더니 홍익표가 뭐랬냐? 정치 관련 단체 하나를 만들까 준비 중이고 현재 협의하고 있다. 주로 밖에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지만 현역 의원들 중에도 함께할 분들이 많다. 제가 홍익표는 라디오나 방송에서 몇 번 뵙고 인사도 드리고 말도 좀 이게 대화도 나눠봤는데 서울시장에 출마 의지는 확고하다. 근데 이거 이재명 측에서는 공천 안 줍니다. 결국 이제 반 이재명 측의 대표자로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 이게 그 홍익표는 확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 관련 단체를 만들고 있다. 그리고 이제 외부 의원들 말고 현역 의원들, 원내대표를 직전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현역들도 있으니까 아마 이게 포섭에서 반 이재명으로 서울시장 나오려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그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반 이재명 측에 유명한 반 이재명 우상호가 있잖아요. 옛날에 원내대표였죠. 우상호하고 홍익표가 경쟁할 수는 없거든요. 둘이 동지예요. 그러면 이제 그 역할 분담으로 우상호는 아까 말한 것처럼 강원도, 고향이 강원도니까 강원도로 가고, 그 다음에 그 홍익표가 서울시에 나오고, 이런 게 그 반 이재명 측의 지방 선거 대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그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약 정리해 보면 현재 그 김경수가 상당히 조국 지지층을 흡수하면서 지지율이 역전되게 나왔다. 김경수가 중심 설 거다. 거기에 이제 그 김동연, 그 다음에 그 김부겸, 이 사람들이 그 반 이재명 전선에 힘을 합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뭐 홍익표나 우상호나, 그 다음에 호남은 박지원까지 이런 이제 사람들이 총결집해서 이재명과 아마 이제 그 보궐선거부터, 보궐선거는 이제 뭐 조국당하고 싸우겠지만 지방선거 가면 상당히 그 치열한 근본 일척에 치열한 게 당내 투쟁을 벌일 거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분당 수준. 지금 이제 조국당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 해체 모여 분당 수준까지 야권이 재편 분열될 수 있다. 이렇게 그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